안녕하세요. 저는 마을과 함께하는 체육교육 이야기를 주제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선생님들 여기 이렇게 오셨는데 왜 여기 마을과 함께하는 체육교육 이야기를 주제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선생님? 좀 해보고 싶지만 선뜻 할 수 없는. 그쵸. 맞아요. 선생님 혹시? 마을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선생님 이거 여기 커리어 보고는 열심히 한다. 어디 얼마나 이야기 하나 들어보자 라고 이렇게 또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두 가지의 파트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첫 번째 파트는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미래에 대한 체육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볼 건데,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 사실 미래교육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많이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요. 학교의 그 속에서의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어떤 학생들로 길러내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래교육의 그 미래라는 말을 선생님들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이 4차 산업혁명, 챗 GPT 또는 인공지능 그런 말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사회의 변화, 그 다음에 기술혁신을 또 볼 수 있고요. 자, 이와 어떻게 보면 대치되는 전염병, 기후위기, 재난의 측면으로 저희가 미래교육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바로 산업사회의 변화, 기술혁신입니다.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챗 GPT, 인공지능 등등 우리의 삶의 양식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고 있는 과학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도에는 경찰 드론, 로봇 등등 AI가 대체할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등등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반면에 기후위기, 전염병 위기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해보셨을까요? 그리고 재난. 사람의 체온은 36.5도라고 하죠. 자, 그럼 지구의 온도 몇 도일까요?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17도? 17도? 비슷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산업혁명 이전에는 약 13.8도의 지구의 온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200년이 지난 지금은 15도, 200년 동안 1.2도가 상승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들었을 때 1.2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제일 처음에 들었었어요. 근데 이 지구의 50억 년의 역사상 1도가, 2도가 오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온도의 변화가 너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2015년도에 이루어졌었어요. 그 당시에 195개국이 이제 채택한 협정인데, 이때 기후 변화에서는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1.5도가 오르게 되면 지구는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까요? 저희가 지금 많이들 뉴스에서 접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재난, 기후위기 등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구의 온도, 저희가 지구온난화는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럼 저희의 인류의 삶에 무엇이 위협이 될까요? 바로 폭염, 집중호우, 가뭄, 이것들은 이상기후라고 하죠. 이상기후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은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저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키워드입니다. ESG라고 해서 회사에서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떤 가치를 채택하기도 하고요. 지속 가능성의 하나의 예로 식량 위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식량 위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와닿지가 않지만 193만 명이 벌써 이 식량 위기 보고서에 이제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먹는 이 밀의 생산량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저희는 잘 느끼진 못하죠. 자, 저희의 반대편 유럽, 그 다음에 중동에서는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터전을 버리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중해에서 난민선이 침몰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에는 아직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 밖에도 소말리아와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던 시리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등등 굉장히 많은 기후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생명의 위협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가 도래를 했죠. 자, 2020년, 2021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몇 명이 사망을 했을까요? 무려 1,490만 명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재난은 크게 자연적인 재난과 두 번째 사회적인 재난이 있다고 해요. 장마, 가뭄, 지진 등등이 자연적 재난이라고 하면, 사회적 재난은 카카오 센터가 얼마 전에 데이터 센터가 불났기도 했었죠. 그런 이제 전쟁과 같은 사회적 재난 등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과학기술의 발전, 그로 인한 혁신. 두 번째, 기후위기와 전염병 위기. 자,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2015 개정에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2015 개정에서 총론에서는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라가 주가 됐다면 2022 총론에서는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길러야 한다라는 것으로 초점이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불확실성은 우리 밖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할 미래 역량들로는 이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두 번째,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세 번째는 이 함께 살아가자 하는 시민의식과 관계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자, 이것들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우리 삶은 불확실한데 불확실성을 갖는 이 삶과 그 다음에 학교가 유리되면 안 되겠죠. 경계가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밖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경험을 해주는 곳이 학교의 역할이자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함께 학교 밖 세상으로 나아가는 마을과 함께하는 체육교육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세상을 연결하는 체육 수업 이야기, 저는 치어리딩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점심 먹고 올라오는데 음악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저희 학교에 이제 복도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을 보면서 치어리딩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치어리딩에 아이들이 진심인 걸까요? 바로 내가 체육 시간에 배운 이 치어리딩이 누군가가 보게 된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세상과 맞닿은 배움을 학생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죠. 제가 작년에도 치어리딩 수업을 똑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이렇게 3학년 친구들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주변에 있는 이제 마을 축제에 올라가서 무대에 서서 이제 지역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었는데, 영상을 짧게만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이제 배구 대회에서 입장을 해서 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네, 이렇게 작년에 진행했었고 올해는 1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자기들이 준비한 이 절차, 이 과정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들로 이런 행사들로 다녀왔었습니다. 자, 그럼 이 체육 수업, 지역 사회와 연계한 체육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수업의 과정은 섭외, 배움, 이 무대에 나아가는 과정들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학생들은 이 무대에 올라간다는 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 과정들이 이 배움과 섭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섭외를 누가 했을까요? 실제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줬던, 활용했던 PPT 자료인데요. 학생들에게 먼저 치어리딩에 대한 어떤 개념을 열어주기 위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원시 시대부터 시작했대요, 치어리딩이. 설로 존재하지만 그 다음에 치어리딩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학생들은 이때만 해도 치어리딩 되게 뭔가 그냥 이렇게 놀이 정도에 머무를 것 같았는데 보니까 되게 전문적이다 라는 거를 학생들이 이제 인식의 변화가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치어리딩 한다 하니까 애들이 경악을 했었어요. 특히나 남학생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학생들한테 먼저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수행평가는 어떻게 할 예정이다. 보시면은 개인평가와 그 다음에 팀평가 총 40%의 점수로 구분을 했는데, 개인평가 20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루브릭 평가로 진행을 한 건데요. 수행 수준을 영어로 이제 프리미어 어드밴스드 비기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 성취 기준 보시면 상중하예요. 그 상중하라는 용어가 학생들을 그냥 딱 평가하고 말아버리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뭔가 게임처럼 레벨업 해가는 것들을 보기 하기 위해서 프리미어 어드밴스드 비기너로 구분을 했고요. 개인 평가 루브릭이고요. 두 번째는 이 팀 평가 루브릭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어로 나가게끔 학생들을 이렇게 유도를 했고, 이 평가 기준은 우리가 활동하는 그 장소에 부착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끔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섭외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할 건데요. 이 섭외는 점수가 아닌, 수행평가 점수가 아니라 배움에 대한 내적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그 과정이 바로 이 무대 섭외 과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내가 준비한 이 무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이 곧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무한도전에서도 어떤 회사에 가가지고 공연했던 그런 영상들도 보셨을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섭외는 총 5가지의 절차로 진행을 했었고요. 섭외 무대 후보를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종 리허설까지 5가지 단계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학생들은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들 데리고 이게 될까라는 저도 걱정이 들었었는데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만 전달을 했었어요. 자, 내가 어떤 무대에 서볼까 아이들아? 주변에 있는 학교 체육대회 어떤 축제 행사도 좋고, 두 번째 우리 동네에서 열리는 마을 축제는 어떨까? 세 번째는 우리 학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겠고, 여러분들 그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그런 보육원, 양로원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선생님이 방법을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무대를 한번 탐색해보자 라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결과적으로 기흥구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청 사이트 들어가면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저희 기흥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떤 무대가 있으니까 여기로 연결 한번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굉장히 생각보다 매끄럽게 진행이 됐었고, 학생들은 그 전화할 때 굉장히 떨렸지만 어떤 데는 죄송해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안 된 데도 있고 뭐 된 데도 있고, 그리고 체육회와의 협업도 준비를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후보를 탐색을 했어요. 자, 근데 학생들은 보통 카톡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또는 다이렉트 메시지, 뭐 인스타 메시지 이런 걸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장문의 글로 자신의 생각을 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때 이 통화 대본을 작성해보고, 저희가 주로 했던 건 이제 이메일 쓰는 거였는데 학생들한테 이 대본을 써보자 라고 했지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받았던 건 챗 GP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챗 GPT한테 질문을 이렇게 넣었어요. 우리가 체육 수업 때 치어리딩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 근데 외부 무대를 나가려고 하는데 섭외를 하기 위한 대본을 하나 나한테 알려줘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통화하는 것처럼 통화음까지 해서 다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들을
국어 선생님과 같이 협업을 했고요. 국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챗GPT가 틀린 답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을 국어 선생님과 함께 융합 수업으로 진행을 해서 통화 대본을 짜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대본을 만들어 왔고요. 전화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무대 섭외가 됐습니다. 무대 섭외가 된 상태에서 과연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너 이렇게 하면은 점수 이거 상중하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너 나중에 너 무대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낄 것 같아? 라는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대에 서기 위해서 기본 동작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기본 동작. 저는 치어리딩을 사실 배워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 보고 공부했었고 많은 수업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초 동작 8가지를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8가지를 제가 배워서 같이 전달했고요. 학생들은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쉬운 수준, 난이도가 낮은 수준이었는데 그 다음에 팀에서 이제 대형을 구상할 때 참고할 만한 6가지 대형을 던져줬고요. 음악을 뭘로 해야 될까? 유튜브에 보시면은 1분 30초 부분에 음원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에게 헤이미키 질풍가도라는 이 3개의 곡의 음원을 던져주고 팀을 짜게 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학생이 한 개 조가 됐고요. 30명 학생을 기준으로 한 반당 3개의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팀 안에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감독부터 안무팀장, 마케팅 담당, 디자이너, 프로듀서 등등의 역할이 주어졌고 학생들은 각자 역할을 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 치어리딩 수업이 제가 30차시로 구성을 했는데 이 30차시 수업 동안 방향을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활동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활동지는 크게 3가지 형태로 제공을 했는데 첫 번째는 월간 계획표를 짜게끔 했고 두 번째는 대형 구상과 안무를 협의를 하기 위한 협의록, 회의록 세 번째는 자신이 이번 시간 45분 동안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 일지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월간 계획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회의록을 이용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회의록을 실제 작성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활동 내용들이 나와 있고 성찰 일지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월일 쓰고 데이트 쓰고 활동량이 나와 있는데 자칫 회의를 하다 보면 신체 활동의 그 양이 적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만보개를 제공을 해서 활동량에 이번에 보수는 몇 보인지를 지속적으로 적게 하고 그 다음에 활동 내용과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점 그런 등등을 성찰 일지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의 실제 활동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이번 시간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네. 촬영 기간은 이틀 정도 잡으셨고.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수업에서 오늘 연습해야 될 거는 어떤 부분에? 자,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는 총감독 친구인데요. 이번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움의 과정, 이제 무대로 나아가게 되는 순간인데요. 치어리딩을 통해서 내가 외부 무대를 나아간다. 학생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기 전 마지막 리허설을 거치게 되는데 3가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하게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교내 치어리딩 발표회, 세 번째는 주변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 아직 느낌이 오지 않는데 첫 번째 뮤직비디오 촬영, 이걸 왜 하게 했을까요? 어떤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무대를 할지를 먼저 사전에 연습을 해보게끔 하기 위해서 뮤직비디오를 준비를 했고요. 장소, 촬영 장소는 어디인지, 어떤 의상을 입을 건지 등등을 생각을 하게끔 하기 위해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학생들이 실제 수업 때 활용했던 콘티 협의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협의력을 작성하고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살려서 각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각자 맡은 역할들을 토대로 협의록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언제 내가 촬영을 하고 며칠간에 걸쳐서 촬영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고 있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너 마케팅 담당, 너 이 부분을 준비해줘. 자, 안무팀장, 안무가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은 너가 케어해주면 좋겠어. 라는 식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들이고요.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이 촬영 내용을 제출하고 이걸 또 이제 교수자가 또 평가하기도 했고요. 실제 뮤직비디오 촬영했던 그런 영상인데 영상의 퀄리티는 굉장히 낮습니다. 1학년 친구가 만든 영상인데요. 앞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재밌죠. 장소가 바꿔가가지고 이제 마케팅 이 친구가 이제 그 프로듀서가 자기만이 원하는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철학을 반드시 여기에 담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구들의 표정이 쉽지 않아요. 8번을 찍었습니다. 8번을. 자, 그랬습니다. 이 친구 여기가 잘해서 갖고 온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각자 역할들을 굉장히 잘 살린 역할들을 영상이라서 가지고 와봤고요. 잘하진 않아요. 근데 각자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역할을 또는 어떤 무대에 대한 열정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교내 치어리딩 발표회인데요. 점심시간에 저희 1학년 학생들 이외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학교가 음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들은 보질 못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제 교내 치어리딩 발표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같이 나와서 이 무대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교내에 홍보했던 현수막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돌리고 실제 무대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한번 이 관중이 있는 무대를 한번 경험해 보니까 뒤에 있을 그 무대에서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뭔가 치어리딩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학생들한테 같이 고민해 보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학교 밖에 있는 물적,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서게 되는 이 무대, 공동의 목표를 협력으로 문제 해결해 가는 그런 과정, 그런 경험들을 하게끔 하였고요. 자, 학생들이 실제 작성을 했던 어떤 리얼 대본인데요. 이제 연락을 하는 건데 학생들이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카카오톡 말고 그 영상 보는 거. 그쵸, 유튜브죠. 유튜브에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치어리딩 전문가인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무대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용인고등학교가 주변에 또 있더라고요. 용인고등학교 그 치어리딩 자율 동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 인스타 메시지로 연락을 해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도움을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치어리딩 무대에 올라가는데 뭔가 의상을 그냥 이렇게 좀 갖춰 입어야겠다라는 애들이 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또 한 번 이 주변에 있는 물적 자원을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구갈중학교 학생인데요. 이렇게 무대를 나누고 싶은데요. 유튜브 보니까 저희 지역에 유명한 치어리딩 동아리 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도 선배님처럼 치어리딩 의상 지원을 받을 것을 탐색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받은 곳이 바로 서천고등학교 학생회였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 플랫폼인 또 다른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의상까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이렇게 많은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역량, 그것이 또 미래 사회에서 또 요구하는 역량이 되기도 하겠죠. 자,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나가려면 근데 또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참가협조 공문을 받고 내부 결제 진행하고, 그다음에 또 학부모 동의를 한번 또 받아줘야죠. 안전을 또 위해서. 자, 저희가 할 것은 이것들이 있었고요. 1년의 과정들을 거친 이 학생들, 결국 모든 준비는 끝이 났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1학년 8반의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 8반 친구들 8반 친구들 중에 여기 보이는 안경 쓴 이 친구가 여기 댄스 스포츠 무대를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1학년 8반은 총 29명이 같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지하철 처음 타본 친구들이 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이제 타고 이동해서 자, 이 총감독 3명이 음향 감독님과 같이 컨택하고 다시 한번 무대에 서기 전 리허설 한번 더 거치고 무대에 서기까지 그 현장을 쌤들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 입장하기 전 모습인데요. 자, 부갈중학교 입장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사실 3,000명이 넘는 행사에 학생들이 이제 8반 학생들 총 3개 팀 중에 지금 첫 번째 무대는 끝이 났고 두 번째 팀이 이제 공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조명이 자기들을 감싸고 있고 애들의 이때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실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표정입니다. 네, 이런 굉장히 또 그때 생각이 나는데요. 그 밖에도 신갈 어린이집에서 열리는 3살, 4살 친구들 앞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또 하기도 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버이날 굉장히 나이 지긋하신 분들 앞에서 또 어버이날 행사에 다녀오기도 했고 이 친구들이 1반, 2반, 3반, 4반, 5반 이렇게 다녀왔었어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 행사, 그 다음에 마라톤 대회. 이 마라톤 대회가 굉장히 사실 컸었어요. 2만 명이 참가하는 그런 대회였는데 또 축하 공연도 다녀왔고 잘해서 간 게 아니라 얘네들이 섭외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잘한 팀 내보내고 싶었지만 얘네들이 섭외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갔을 수밖에 없었던 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논술평가를 이걸로 진행을 했고요.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논술평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 학생들이 작성했던 것들을 갖고 와봤는데 주말에도 만나서 연습했다. 뭐 국어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한 체육 수업 중 협동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한 체육 수업이어서 기억에 남는다. 치어리딩이 끝나고 애들끼리 치어리딩 동아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었다. 마라톤 대회에 서게 됐는데 기분이 좋았고 의상도 예쁘고 많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체육이 너무 자랑스럽다. 치어리딩 배우는 것도 신기했는데 지역 무대에 선다는 게 대단하고 자랑스러웠다. 등등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삶에 필요한 역량을 배웠다. 학교 밖에 있는 주민들과 나눌 수 있다는 이 생각다른 경험이 너무 짜릿했다. 내가 마치 사업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상상치도 못한 일을 지역 주민 자원들을 활용하며 이뤄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학부모님들한테 또 이런 문자를 또 감사하게도 주셨는데 학교가 왜 존재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체육 과목은 국영수보다 중요하다 라는 또 따뜻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생님들 저희는 체육교사입니다. 체육교육이라는 신체활동이라는 그 언어를 가지고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실제 자기의 삶에 필요한 역량들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마을과 함께하는 체육교육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